지난 시간에 이제 랜 케이블과 같은 케이블을 이렇게 이제 RC 회로로 모델링 했죠. 그 케이블이라는 게 그냥 구리로 되어 있는 이 두 가닥의 와이어가 이렇게 그 저항과 이 와이어 사이의 캐패시턴스 콘덴서로 이렇게 모델링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일정한 레벨의 주파수만 바꿔가면서 교류 신호를 집어넣었을 때, 사인파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그 신호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측정을 해본 결과 입력대 출력의 주파수에 따른 입력대 출력의 비율이 여기 V인분의 Vout이죠.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점점 작아진다. 즉 입력 신호는 일정한 전압으로 들어가는데 출력 신호는 전압이 떨어진다 이거죠. 즉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득이 여기에서 인, 아웃이라 하면 여기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죠. 그럼 이 시스템의 이득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제 주파수에 따른 이득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파수에 따른 이득 특성. 그걸 보통 우리가 그냥 주파수 특성 또는 주파수 응답 특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득뿐만 아니고 이제 위상, 즉 시간 차이도 이렇게 달라진다. 시간 차이가 일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주파수에 따라 그 지연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10Hz, 100Hz, 뭐 1000Hz짜리의 신호가 들어갔을 때 지연되는 시간이 다 다르다. 주파수별로.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주파수 특성이다.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주파수 이득 특성이고 이거는 주파수 위상 특성이 되겠죠. 두 가지를 이제 다 주파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거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다 말은 거죠. 이게 지금 여기에 초록색이 1kHz, 그 다음에 이 갈색이 3kHz, 그 다음에 파란색이 5kHz의 입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그린 그 것들은 다 입력 신호죠. 그래서 전압이 10V, 마이너스 10V 요 사이, 즉 그 피크가 20V고 제로 피크가 10V가 되는 거죠. 진폭을 우리가 이럴 때 최대 진폭을 10V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뭐 식으로 쓰면 10 sin 2파이 ft 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f가 뭐 1kHz, 3kHz, 5kHz일 때 이게 파형을 초록색, 그 다음에 갈색, 그리고 보라색이군요. 파란색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보라색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출력 신호를 또 마찬가지로 같이 여기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주파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노란색이 요게 노란색이죠. 요게 이제 1kHz에 대한 출력 신호예요. 노란색의 진폭을 보면 원래 10V보다 줄어든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피크가 10V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만큼 초록색 대비 이만큼의 지연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시간 지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kHz의 경우엔 빨강색이네요. 빨강색 대비 출력은 자주색인가요? 예, 요게 되겠습니다. 요게 3kHz짜리요. 그러면 레벨이 이만큼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줄었어요. 그죠? 이만큼. 그 다음에 시간 차이는 얘는 1kHz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죠? 보기에 이거보다는 이 차이, 시간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근데 진폭은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5kHz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파란색이 이제 하늘색으로 이제 출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출력 신호가 더 줄었죠. 그죠? 아까 3kHz보다 5kHz는 더 줄었어요. 그죠? 네, 이만큼 더 줄었습니다. 레벨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시간은 더 짧아졌죠. 가만히 보면 지연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1kHz보다도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지연 시간이. 이런 식으로 그 주파수별로 어떤 회로의 특성이 시스템의 특성이 이제 크기의 변화도 입력 대비 출력의 크기의 변화, 이득이죠. 결국은 이득 또는 손실도 그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지연 시간도 다 달라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단일 사인파를 보내면 어쨌든 그 크기가 달라지든 위상이 달라지든 그냥 사인파의 모양인 것은 다 똑같잖아요. 얘네들은 단일 사인파인 경우에. 그러나 단일 사인파가 아니고 이제 어떤 신호가 여러 개의 사인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파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파형이 합쳐진 거예요. 이거는 sin 2파이 ft 플러스 3분의 1 sin 2파이 3ft 플러스 5분의 1 sin 2파이 5ft. 즉 이게 f가 1kHz면 1kHz의 신호를 1만큼 그 다음에 3kHz 3f니까 신호를 3분의 1만큼 크기 그 다음에 5kHz의 사인파를 5분의 1만큼의 진폭으로 이렇게 합성을 한 신호입니다. 연두색은. 그런데 그 신호를 그렇게 합성된 신호를 똑같은 회로에 통과시켜 보면 여기에 통과시켜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1kHz는 요만큼 줄어들고 시간 지연도 이만큼 일어나고 그 다음에 3kHz짜리는 좀 더 많이 줄어들고 시간 차이는 좀 덜 나고 5kHz는 더 많이 줄어들고 시간 차이도 덜 나고 그런 것들이 합성된 신호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보낸 신호의 파형과 전혀 다른 모양의 파형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지오지브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지오지브라에서는 이 R값과 C값에 따라서 이득이나 지연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그래프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값이 커지면 같은 주파수에서도 더 이득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득이 더 나빠지죠. R값이 작아지면 같은 주파수에서도 이득이 더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R이 커지면 급격하게 이득이 나빠지고 즉 더 낮은 주파수까지밖에 통과가 안 되고 R이 그거에 영향을 주죠. R이 작아지면 그래도 더 높은 주파수까지 어느 정도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예요. C가 작아지면 R이 작아지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C는 작아지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이득을 개선할 수 있죠. 즉 두 개의 와이어 사이에 캐패시턴스가 줄어들수록 그만큼 더 높은 주파수까지의 신호가 잘 전달이 된다. 또 캐패시턴스가 커질수록 급격하게 높은 주파수의 신호들이 감쇄가 일어난다. 뭐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연결이 안 되네.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면 나중에 복구가 되겠죠.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1km, 3km, 5km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R 값과 C 값에 따라서 신호를 통과시키는 특성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출력이 나오는 이것도 달라질 거다 이거예요. 이 파의 모양이 RC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른 이득이 달라지니까 파형이 또 달라질 거다. 그러면 RC가 커지면 이거보다도 더 원래 파형에서 더 멀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 과정에서 그 시스템 즉 전송 채널이죠. 전송 채널은 뭐 유선일 수도 있고 저런 케이블일 수도 있고 무선일 수도 있는데 그런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수신 측의 신호가 원래 입력 신호와 즉 그 입력 신호라는 건 송신 신호죠. 송신 신호와 달라진다. 처음에 이 통신 시스템의 목표가 뭐였냐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정확한 전송이 그 목표였죠. 그랬을 때 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원래의 파형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호의 편에서 신호를 왜 해석해야 되냐 이러한 식으로 그 신호가 시스템을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지 그것이 통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호의 해석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호의 표현 요소는 신호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한 진폭 그게 얼마나 크냐 작느냐 뭐 이런 거겠죠. 표현 요소 들어가 보면 여기도 그래서 크기는 이제 이거죠. 커졌다 작아졌다. 여기에서 이 A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 식에서 보시면 A 코사인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A 요거죠. 진폭 전체적으로 곱해지는 값이 커지면 신호가 커지고 그게 작아지면 신호가 작아지고 그런 거죠. 이것이 이제 진폭. 그 다음에 주파수는 여기에 있는 F 코사인 2파이 F 여기서는 F0라고 했는데 이 주파수를 키우면 시간당 그 파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죠? 이게 주파수의 개념이죠. 이미 우리가 다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시간 요거는 ft 플러스 t0 여기서 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지오지브라에서는
t라는 변수를 쓰지 않고 이 가로축을 x라는 변수를 쓰기 때문에 그냥 x가 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 파형인데 여기에 t0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마이너스가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는 지연, 이제 플러스는 전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0가 0면 그냥 코사인 2파이 ft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신호는 여기가 0, t는 0일 때 1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양쪽으로 대칭이 되겠죠. 이게 이제 코사인의 파형인데 여기서 이제 t0가 시간이 플러스가 되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전진이다 이거예요. 전진. 더 이른 시간에 나타나니까. 더 빠른 시간에 t가 더 작은 때 나타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면 그러면 더 늦은 시간에 뒤에 나타나는 거죠. 지연. t0가 마이너스가 되면 지연, 플러스가 되면 전진. 네. 여기에 이제 주파수,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를 구하면 주기를 구할 수 있죠. 주파수의 역수. 주기는 이제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시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번 반복되는 시간. 그래서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 시간 간격이 주기죠. 이것이 1초에 몇 번 그 주기가 오냐가 주파수고, 이거는 이제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진폭이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커지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다. 그런 거고, 이제 지연 전진은 이제 시간에 t0 값이 커지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폭이 커지면 1보다 커지면 원래 신호보다 잘 안 보이지만 이 원래 신호가 빨강이고, 진폭이 커졌을 때, 즉 앞에 곱해지는 요 원래 신호 대비 앞에 곱해지는 값이 1보다 크면 커진다. 초록색의 경우가 1보다 큰 경우죠. A가. 그 다음에 빨강색 대비 파랑색은 요 값이 1보다 작으면 더 당연히 원래 것보다 작은 게 되겠죠. 감폭 또는 우리가 그걸 이제 감쇄 이렇게 얘기하죠. 식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그게 이제 증폭 또는 감폭. 진폭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다 하는 거고, 주파수의 조절은 여기 안에 변수에 어떤 값을 곱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커지면 주파수가 늘어나는 거고, 이게 이제 F0라는 것이 X랑 곱해지는데 F0가 커질수록 주파수가 커지는 거죠. 주기가 작아지는 거죠. F0가 작아질수록 주파수는 낮아진다. 이제 압축이라는 거는 결국은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주기가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요 곱하는 값이 1보다 커지면, 반대로 1보다 작아지면 그러면 원래 거보다 시간적으로 더 길게 나타난다. 주파수가 낮아진다. 아까 지연 전진은 아까도 얘기했죠. 저희가 플러스가 되면은 먼저 더 일찍 나오고, 더해지는 게 마이너스가 되면 반대로 더 뒤에 나온다. 늦게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수식과 그래프의 관계를 한번 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신호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진폭, 주파수, 그 다음에 위상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수식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래프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대응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대칭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식상으로 이제 Y축 대칭 인식은 저런 식으로 된다. 근데 뭐 수식상으로 이렇다 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신호를 시간 영역으로 관찰하기 위한 이런 오실로스코프와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 우리 골드웹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관찰했었죠. 시간적인 파형과 주파수에 따른 뭐 골드웨이브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실제 이제 장비로는 이런 전문 장비들이 이렇게 시간에 따른 파형이나 아니면 주파수에 따른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나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그런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휴대폰에서도 앱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앱에서 오실로스코프 앱 뭐 이런 거를 뭐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성으로 말을 하면 그 파형이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이런 골드웨이브처럼. 그 다음에 그걸 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앱을 설치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 골드웨이브의 스펙트럼처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그 크기의 변화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주파수들의 크기
분포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겠다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시간 영역의 이제 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현파라고 썼는데 이 정현 바를 정자에 줄현자에 줄. 줄을 튕기면 줄이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줄이 진동을 하는 모양을 이렇게 사인파와 같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게 사인파. 그 다음에 여현파라는 건 이제 코사인파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남을 여자죠. 그 사인과 코사인은 90도의 관계가 있는데 원래는 이 수식 자체는 코사인파 수식이기 때문에 여현파가 맞죠. 근데 보통 그냥 코사인파도 정현파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재에도 코사인으로 표현하면서 그냥 정현파라고 썼어요. 근데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로 따지면 정현파는 사인파고 코사인은 여현파다. 네. 한자로 되어 있는 용어라서 그런데 그냥 사인파, 코사인파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인파라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사인파의 표현을 사인파로 하는 것보다는 코사인파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진폭을 가지고 주파수를 가지고 위상을 가지는 코사인파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A 값이 결국은 이 0을 중심으로 플러스 A, 마이너스 A의 진폭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 제로라는 게 2파이 F0고요. 그래서 1초당 F0번만큼 이것이 반복된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가 되냐? F0분의 1이 되겠죠. 이 시간이. 여기 써있네. 그것이 한 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코사인 대비 이 빨강색이 원래 코사인이야. 원래 코사인 대비 세타만큼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이쪽으로 이동. 세타의 각도만큼. 이건 각도로 따진 거고, 그 각도에 해당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 이 계산식을 이렇게 다시 해보면 2파이 제로분의 세타 시간만큼 전진을 한 것이다. 이게 양수면 전진이고, 이게 만약에 음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지연. 어쨌든 그렇게 식으로 표현이 된다. 식을 표현하면 이 식을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지오지브라로 한번 주어진 식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지오지브라에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왼쪽에 식을 쓰면 그래프가 나와요. 그걸 이제 해보도록 하는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칩시다.